여명의 눈동자 오디오북 일부. 그날 눈이 내리던 그 시절 세상은 눈을 감고 있었다. 검은 구름 아래 일본의 군합발이 조선을 짓밟고 있었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삼켰다. 윤여옥은 평양의 한 여학교에서 간호학을 배우던 학생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따뜻한 봄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봄은 오기 전에 자주 무참히 짓밟혔다. 그의 겨울, 그녀는 억지로 군의관 보조로 징발되어 전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여옥은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피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어린아이의 발이 보였을 때 그녀는 울 수 없었다. 울 권리조차 이곳에선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야전병원에 한 남자가 실려왔다. 얼굴의 반은 피에 가려져 있었고 옷은 찢기고 손목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그를 빨갱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독립군이라 불렀다. 여옥은 그 남자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았다. 피가 걷히며 드러난 이목구비. 그 순간 그녀는 멈췄다. 그는 어릴 적 평양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그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눈 속에 분노가 아닌 무너진 조국을 품은 사내. 그의 이름은 장아림이었다. 말없이 모든 걸 견디는 사람. 고문으로 부러진 손가락을 감싸주며 여옥은 속으로 기도했다. 살아있어 주세요, 제발. 그녀는 몰래 그에게 물과 붕대를 가져다 주었고 때때로 그가 꿈에서 신음할 때 조용히 그의 손을 쥐어주었다. 하림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으로 말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그날 밤 병원 담 너머로 눈이 내렸다. 하림이 풀려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여옥은 용기를 냈다. 그를 부축해 담벼락 쪽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말없이 눈길을 걸었고 하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둘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그 속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슬픔, 맹세, 그리고 이별. 하림은 떠났다. 그 눈 속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를 밤하늘을 품고 여옥은 병원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침대를 정리하고 붕대를 말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눈동자에도 밤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 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부. 사라진 이름들. 겨울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윤여옥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다. 밤이면 불쑥 떠오르는 하림의 얼굴, 그 눈동자에 맺혀있던 약속처럼 깊은 침묵이 여옥의 가슴 속에서 소리를 냈다. 그가 살아있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숨쉬고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쟁은 조선을 잠식하고 있었고 총성과 불길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날이 찾아왔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눈부신 햇살 아래 사람들이 한 사내를 두들겨 패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고 옷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그 곁엔 반역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었다. 여옥은 처음엔 그저 지나쳤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어딘가 불편하게 뛰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다시 바라봤을 때 그녀는 알아보았다. 장아림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이 곧 기쁜 일이 아니었다. 하림은 일본군에게 붙잡혀 전향한 독립군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묻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았고 오직 변절자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여옥은 소리치고 싶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남았는지 당신들은 아는가? 하지만 입술은 떨리고 그 순간 그녀도 겁을 먹었다.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날 밤 여욱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작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나는 이제 사람의 눈동자로 보겠다. 그 이후 여욱은 간호사의 일을 그만두고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의약품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 가슴 한편에선 늘 그를 그리워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찾고 싶었다. 어딘가에서 또 피를 흘리고 있을 하림. 이 세상 어디쯤에서 자신처럼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도 잃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사랑도 슬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름도 사랑도 조국도 자취를 감춘 시대. 그러나 여욱의 마음 한구석엔 아직 사라지지 않은 하나의 눈동자가 남아 있었다. 3부 무너지는 경계. 1945년 해방이라는 단어가 조선 땅에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그 말이 품고 있던 따뜻한 의미는 사람들의 삶을 곧장 감싸주지 못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굶주린 채 그 소식을 들었다. 윤여욱은 그 소식 앞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깃발과 함성,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고요했다. 그녀에게 해방은 기쁨이기보다 더 큰 혼돈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장아림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북쪽에서 무장 조직에 몸담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러시아군에게 붙잡혀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여욱은 믿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 그 깊은 불빛을 그녀는 기억했다.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던 그 불빛을. 그 즈음 평양은 새로운 지배자의 발자국에 휘청이고 있었다. 소련군의 입성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체제가 사람들의 일상을 하나둘 바꾸기 시작했다. 여욱은 그 체제 속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갔다. 겉으론 충실한 간호원이었고 속으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어느 날부턴가 익숙한 이름 하나가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장아림. 그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결코 안심이 아니었다. 그는 체제의 수용소에 북쪽 산속 깊은 곳에 갇혀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재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곳. 여욱은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혼자였다. 차가운 산길, 허가받지 않은 여정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난 길. 하루, 이틀, 사흘. 눈보라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정말 그 사람이 거기 있을까? 아니, 정말 그를 다시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리고 넷째 날 아침, 희미한 안개 속에서 붉은 깃발과 철조망이 보였다. 그곳은 말이 수용소였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인간성을 잃고 있었다. 여욱은 허기진 몸으로 수용소 옆 야 전병동에 잠입해 자원 간호사 행세를 시작했다. 그녀는 환자들의 명부를 뒤졌다. 그러다 마침내 한 구석 외진 침상에 누워있던 남자. 마른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러나 그 눈이 그녀를 올려다봤을 때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이 말했다. 여기까지 왔소? 그 순간 여욱은 울지도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하림의 눈엔 여전히 불꽃이 남아있었다. 비록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도착하기까지
그는 그 불빛 하나로 견뎌낸 것임을. 사부. 불타는 시간 속으로.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이념의 칼날 아래 갈라졌다. 여옥과 하림은 다시 만났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세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하림은 수용소에서 나온 뒤 조국의 재건에 힘을 쏟았다. 그의 눈동자는 다시 빛을 찾았지만 그 빛은 예전보다 차가웠다. 여옥은 여전히 그를 걱정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희망의 교차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점점 더 불타오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지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때로는 칼끝을 겨누는 상황이 닥쳤다. 여옥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림 또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 시대의 불꽃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에 끝없는 신뢰와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앞으로 맞닥뜨릴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오부. 남겨진 마음들. 서울 1948년. 남북의 분단이 점점 구체화되고 도시 곳곳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맴돌았다. 윤여옥은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해져야 할 슬픔이 되었다. 하림은 북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고 그 안엔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있었다. 여옥, 당신을 믿기에 나아갑니다. 그 말은 곧 이별의 통보였지만 여옥은 그 말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다독여주는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흐르고 여옥은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속에서도 소박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림의 동료였던 한 남자가 몰래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지니고 있던 것은 하림의 사진 한 장과 구겨진 작은 쪽지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그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큰 진실이 담겨 있었다. 여옥은 말없이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북쪽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별빛이 흐르는 그 하늘 어딘가에 그의 숨결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림, 당신을 보내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아요. 내 시간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입니다. 6부. 여명의 끝에서. 1993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그 거리 위로 세월을 담은 한 여인의 발걸음이 느리게 이어진다. 윤여옥. 흰머리가 희끗이 내려앉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단단하다. 그녀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무장지대 근처의 작은 기념비를 찾아왔다. 기념비에는 이름도 무덤도 없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던 바람만이 지난날의 슬픔을 알고 있었다. 여옥은 무릎을 꿇고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하림이 전장 속에서 쓴 마지막 기록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야 했지만 당신의 눈동자가 있었기에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조용히 접어 작은 돌 아래 묻은 뒤 여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은 예전보다도 더 푸르고 깊었다. 여욱은 미소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살아갈게요. 그대의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눈발이 흩날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뒷모습. 그것이 곧 사랑의 증거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기억 속의 사람이 그 끝에서 웃고 있는 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